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고 넓게 파헤쳐보는 이슈 타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관심 높은 사회 분야 이슈를 제대로 타파해 보겠습니다.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이사 나오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울산의 오래된 과거 이야기, 네. 사라지고 있는 울산의 선사 문화 유적에 대해 얘기 나눴었는데, 울산이 선사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고, 또 방송을 보고서 검단이 유적 전시를 관람했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다음 달이면 방구대 안각화 발견 50주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에 앞서서 울산의 선사 문화 유적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의미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방구대 안각화 발견 50주년을 맞아서 보존안을 구체화하고 있고요. 안각화 공원 조성, 그리고 세계 안각화 센터 건립,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요. 또, 지난주에는 울주군에서 금단리, 우리가 이야기했던 금단리와 관련해서, 보고대회도 갖고 이걸 좀 복원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나 울산에 많은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이 있는가를 시민들이 알고 이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반응이 뜨거웠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최근 가장 핫한 뉴스 중 하나죠. 남구 야음 근린공원 이 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야음 근린공원 갈등 조정기구가 출범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야음 근린공원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네, 야음 근린공원 개발을 둘러싼 갈등 문제는 울산형 수기 민주주의 1호 안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야음지구 개발 갈등을 조정할 민간협의회가 오늘 30일 회의를 처음 갖기로 했습니다. 네. 야음지구는 지난해 7월에 공원 일몰제를 시행하면서 개발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부딪힌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꼽히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공원 일몰제로 이 공원지구에 세제된 야음 근린공원을 정부가 개발하려고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왜 반대한다는 겁니까? 아무래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갈등 문제가 있을 것인데요. 네. 지금 개발과 보존이라는 첨예한 갈등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야암지구는 지정된 것이 지난 1962년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58년 정도가 됐죠. 거의 환갑이 다 돼 가는데요. 네. 이 60년 동안 미집행 상태로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다가 지난해 7월에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울산시가 보상을 하든지 개발 행위를 하도록 허가를 하든지 양성화 단계에 놓인 지역인데요. 일몰제 시행으로 양성화가 가능해지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야암지구에 오는 2026년까지 공공임대주택 한 3,500세대를 조성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이런 지구 개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이 문제는 이 지역이 석유화학공단 코앞에 위치한 공해 차단 녹지 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환경단체 주민 그리고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석유화학공단 공해 차단한 녹지를 이렇게 개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쪽에서는 야음 근린공원이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물질을 막아주는 일종의 공해 필터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석유화학공단에서 일하는 인근 100여 개 기업체의 공장장들까지도 야음지구가 개발되면 공단과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가 짧아져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려할 정도입니다. 네. 실제로 개발 사업으로 없어지는 녹지가 한 110만 평방미터 정도에 달하는데요. 야음 근린공원 인근 공장에서는 하루 종일 유독성 대기가스를 내뿜고 있습니다. 유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은 상당히 독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벤젠이라든지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1급 발암 물질들입니다. 네. 그야말로 인체 치명적인 물질들입니다. 네, 일단 이 얘기만 들어서는 이 공원으로 그대로 둬야 할 것도 같은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해당 공원이 공단과 인접해 있긴 하지만 공해 차단 기능이 크게 없다고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개발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세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공원 일몰제의 시행, 이것이 가장 큽니다. 네. 이게 시행되면서 울산시가 LH가 이제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개발 계획을 바로 발표했거든요.
결국 이 이야기는 일몰제 시행으로 토지 보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울산시 입장에서는 개발과 공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금의 개발 방식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원 안에는 개인 토지들을 매입해야 하는데, 자, 울산시가 매입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이 국토부가 LH가 추진하는 이 공공주택을 지으면 울산시가 따로 매입할 필요가 없고, 결국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라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실제로 울산시는 당장 이 지역을 녹지로 살려서 공원화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비만 해도 한 1,300억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아, 1,300억? 예, 1,300억. 그러니까 이런 그 공원 일몰제 때문에 이제 이걸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예산 등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입장이거든요. 특히 공원 해제에 대한 대안이 없이 공원 시설만 해제할 경우에는 야암 걸린공원 일대는 극심한 개발 압력에 따라서는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녹지 훼손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 그런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개발과 보존을 모두 선택하는 지금의 안이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울산시는 공원 주변 지역을 임대주택 용지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하고 임상, 그러니까 지금 나무 상태라든지 이런 수풀의 상태가 양호한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해서 공단 주변의 완충 녹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난개발을 막고 녹지도 확보하는 그런 것이 현실적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원 일몰제로 이 민간에 넘어가서 우후죽순 난개발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의 녹지가 확보 가능한 이 공공에서 개발하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갈등이 불거지자 결국 울산시는 지난 2월에 그 국토부에 공론화가 끝날 때까지는 사업 추진을 조금 미뤄달라. 네. 이렇게 중단을 요청했고요.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현재 공론화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공원을 개발할 건지 말 건지 이 갈등 문제를 시민 공론화로 풀겠다. 네. 이 갈등해법을 조정위원회, 즉 민간협의회에서 도출하게끔 하겠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갈등을 조정해야 할 민간협의회 출범이 이 첫 단추부터 삐걱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외부위원장도 선정했거든요. 그 외부, 인천, 부천 쪽에서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일을 활동했던 분을 이제 외부위원장으로 선임했고, 네. 본격 선거철 전에 절충안을 만들겠다는 회의 시간표도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민간협의회 테이블에 앉을 위원 명단이 문제인데요. 민간위원회의 명단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민 대표의 몫으로 할당된 자리 4개에 누가 앉을 것인지 이것을 놓고 주민단체들 간의 조율이 지연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민간협의회는 야암지구 문제를 공영개발이냐 아니면 공원 용도 존치냐라는 이분법적인 찬반 결정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절할 현실적인 근거안을 도출해서 송초로 시장에게 최종 선택기를 넘기자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개발할지 아니면 존치할지 단순히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절충안, 조정안을 마련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법적인 찬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절할 해법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찬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주민단체들 이 부분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그건데요. 이 주민단체들이 이런 부분에 찬반이 명확하게 갈린다든지 이분법적으로 뭐 OX를 정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절충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주민단체는 누가 대표로 나설 것인가 이걸 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벌써 출범은 했는데 2달째 회의는 지연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야암 근린공원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당사자, 그 LH죠. 네. 그 LH 사장이 현장을 찾았는데 그 당초 공론화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거는 예측과는 달리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심정을 내비쳤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국민의힘 박성민 시당위원장과도 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이었는데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김현중 LH 사장과 함께 야암지구 사업 추진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LH 공공임대주택 건립 자체 이것이 잘못됐다. 이 박성민 의원 이야기입니다. 네. 이미 훼손되어서 제대로 공원 기능을 못하는 이런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에는 바로 유해 물질이 시민들에게 온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현준 LH 사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야암지구 추진 과정에서 녹지 비율 그리고 공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업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 야암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무튼 녹지 비율이나 공원 비율을 이제 최대한 높이면서 저희가 한번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절대 여기는 아파트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공원으로 더 훌륭한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울산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또 울산시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공론화라는 그 절차 자체를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공원으로 더 좋은 공원으로 복원을 해서 울산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공원지구에서 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그 LH 사장 말대로 이 녹지 비율과 공원 비율을 높여서 오히려 개발하는 것이 나은 거 아니냐는 주장도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개발해서 안 된다라는 여론이 이 반대 여론이 유독 이렇게 거센 이유 뭐라고 보세요? 네, 이 부분은 좀 두 가지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녹지 보존을 충분히 하고 개발은 개발대로 한다. 이런 울산시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입니다. 네. 이건 지난 반세기 동안 공항의 차단 녹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오히려 난개발로 녹지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주장인데요. 주민들이나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울산시가 녹지 확보를 충분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정서가 강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정치적인 배경인데요. 송철호 시장 체제에서 추진하는 야암지구의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 정치적으로 좀 흠집을 내기 위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박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야암공원 개발을 백지화하자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데요. 네. 같은 당이지만 야암지구에 유권자를 둔 기초나 강력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암공원 개발을 지지하는 지역 주민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해야 하는 국민의힘 남구지역 의원들, 정치권 이런 쪽에서는 반대 입장을 무조건 나타내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좀 있고요. 야암공원 존치를 주장하자니 개발 이익을 기대하는 주민표를 무시하기 어렵고 개발에 손을 들어주자니 여권의 힘을 실어주는 이상한 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안 그래도 개발해서 안 된다고 반대 여론을 상당히 강하게 내는 쪽이 박성민 의원이더라고요. 네, 네. 이 전면에 나서고 있던데 아무튼 정치를 떠나서 이 문제는 울산의 공해 차단 문제와 직결된 이 시민의 건강권이 달린 문제이긴 한데 그런데 박성민 의원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공론화 자체에도 상당히 부정적이던데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정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정치 문제가 됩니다. 그 점 때문에 민간조정위원회 일정도 바빠졌는데요. 네. 울산시는 그 민간협의회의 발족, 거의 첫 회의 날짜를 딱 30일로, 다음 주로 딱 정했죠. 네. 30일로 정해놓고, 만약 이때까지 주민대표 4명에 대한 명단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존 절차를 시간표대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칫 시일을 더 지체할 경우에는 내년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시즌과 맞물려서 야암지구 갈등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애초 계획된 시간표대로라면 민간협의회는 올 연말까지 권고안을 도출해서 송 시장에게 최종 선택지를 넘겨야 하는데요. 지금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더 늦어지면 설사 권고안이 마련되더라도 정치 쟁점화 속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공해를 차단할 수 있는 공원, 이 녹지, 비단 야암 근린공원, 이 야암지구만의 문제가 아닐 텐데 울산의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이 공해 차단 기능을 하는 공원이나 녹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공해 차단 녹지 혹은 완충 녹지라는 말은 주로 이제 철도나 도로, 공단
이런 것과 택지 주변을 이제 이격하는 좀 떨어뜨려서 거기에 이제 공해를 차단하자 이런 녹지를 말하는데요. 네. 공업 도시인 울산에서는 다른 도시보다 더 공단과 도심을 차단해서 공해가 주택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완충 녹지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네. 문제는 울산이 급속한 공업화로 공장이 늘고 인구가 급증하면서 공단과 도심이 함께 확장됐고 이 때문에 이 공간적 거리가 오히려 좁아졌습니다. 울산에 지정된 완충 녹지는 690에 한 700평방미터이지만 실제 조성된 곳은 126평방미터 밖에 안 됩니다. 거의 이제 본래 조성하기로 했던 계획의 20%도 지금 채 조성을 못한 상황입니다. 아, 그 20%도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지역별로 보면은 울주군이 그 경부 고속도로 변호로 해서 울산 언양간 고속도로 따라서 가장 많은 그 완충 녹지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남구, 북구 지역이 이제 지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해 남부선 철도를 따라서 철길을 따라서 완충 녹지가 상당 부분 이제 계획상으로는 조성돼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계획 부분만큼 나무를 심어가지고 녹지화 시키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실제 조성률이 낮은 이유, 이 뭐 때문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입니다. 예산 때문인데요. 네. 단적인 예를 들면 지금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구간들 같은 경우에도 울산의 경우 1980년대까지 녹지 조성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공단과 도심 사이에 지금 이제 울산에 오신 지 한 3, 40년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하겠지만 처음에 울산에 왔을 때를 기억해 보면은 공단하고 주택가 사이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격거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심의 확장으로 현재는 평균 200~300m 정도로 사이가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울산시가 굉장히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2003년부터 남은 녹지 공간에 공해 완충 녹지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완충 녹지는 북구 연암동, 그리고 상방사거리에서 명촌을 지나서 태화강을 건너서 울산역을 거쳐서 여천오거리, 여산역이 아니고 이제 태화강역이죠. 태화강역을 거쳐서 여천오거리, 남구 덕화사거리까지 한 11.8km, 쭉 그 폭이 한 20에서 500m 정도의 면적으로 165만 8천 평방미터 규모로 상당히 넓은 공해 차단 벨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면적이 넓은 만큼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모두 한 4,193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국비가 한 2천억, 나머지는 12 이렇는데요. 네. 이 계획대로라면은 그 2030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네. 전체 면적 가운데 조성 대상 148만 7천 평방미터 가운데 올해까지 조성한 완충 녹지는 46만 3천 평방미터 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비 400억 정도, 그리고 시비 540억, 오히려 국비보다 시비가 더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렇네요. 사업이 시작된 지 11년간 31%의 조성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문제는 앞으로 예산 확보 전방이 밝지 않다는 것이 점입니다. 네. 내년에 국비가 61억 원 정도 확보됐지만 복지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2030년까지 지속적인 국비 시비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시는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전액 당연히 이것은 정부에서 해야 된다. 정부가 나서서 완충 녹지 조성을 해주고 여기에 국비를 많이 투입해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찔끔찔끔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4천억을 넘게 드는 사업에 현재까지 이 투입된 돈은 4분의 1 수준. 네. 예, 그것도 찔끔찔끔 주고 있다는 건데, 울산을 홀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그만큼 사업 진행도 더딜 텐데, 더딘 사업 때문에 공해 차단 녹지가 더 많이 훼손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완충 녹지 조성 이면에는 공단과 도심 사이에 사실상 완충 녹지 역할을 하고 있는 숲이 지금도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앞뒤가 다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현재 조선산업 공장 용지 확충을 위해서 동구에 조성 중인 미포지구에 이제 그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네. 이 그린벨트를 풀었는데 무려 축구장 46개 크기의 면적을 개발 제한구역을 풀어서 오는 2024년까지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이제 뭐 도심의 숲을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는 이 녹지는 주거지와 인접해서 산업단지의 분진, 공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 왜 이렇게 다 파괴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완충 녹지를 새로 조성할 거니까 더디긴 하지만 어쨌든 사업을 추진 중이고 그래서 대신에 기존에 있던 녹지에 손을 댄다. 그러신 거죠? 예.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네. 울주군 온산읍 일대에 122만 평방미터 규모의 강양 우봉지구입니다. 뭐 주민들이 강양 우봉지구 개발 반대한다고 뭐 그 시위를 하는 것들 시민들이 많이 이미 뉴스를 접했을 겁니다. 이 산단 개발로 지역 주변의 공해 차단 역할을 하고 있는 나무가 한 6만여 그루가 네. 벌목이 됐거든요. 이렇게 이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울산시가 앞에서는 완충 녹지 조성 등 녹색 정책을 펼치는데 뒤에서는 녹지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은 이미 조성이 됐지만 남구 도항동에 조성한 테크노 산단 같은 경우에도 개발 제한구역 녹지를 해제해서 128만 평방미터 규모의 테크노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 지역은 지금 딱 보면 압니다. 그냥 석유화학단지와 이쪽 옥동, 무고동 일대의 공해 차단을 하는 완충 녹지 지역이거든요. 네. 이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주택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차단 녹지를 울산시가 앞장서서 해소한 사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완충 녹지를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에 기존에 있던 울산의 공해 차단 녹지들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완충 녹지, 다시 말해서 공해 차단 녹지는 대기 오염을 정화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흡수 반사를 통해서 소음도 줄여주는 공단 인접 도시로서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굉장히 큰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네.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녹지가 계획상으로는 엄청난 면적이 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찌꺼리만큼 조성해놓고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제때 확대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현실인데요. 네. 울산의 산하를 파괴하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엉망으로 만든 개발의 대가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는 정부가 울산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녹지를 더 잘 관리하는 개발이라고 주장해도 시민들은 믿지 않는 이유를 제대로 살피고 정부도 울산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이 문제는 풀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지금 야암지구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부분에서도 야암근린공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앞에 앵커님도 아시죠? 뭐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이 있죠. 도서관이 있죠. 시립도서관이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이 시립도서관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민 여론이 어땠나요? 어떻게 저렇게 공해 지역에 시립도서관을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는 이번에 시립도서관 그 인근에 또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립도서관이 들어선 지역, 지금 야암지구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하늘, 공기, 여기에 벤젠의 농도, 그러니까 발암 물질 중에 하나인 벤젠의 농도, 그 산업환경공단에서 측정을 했던 실제 자료인데요. 네. 가장 높습니다. 이 농도가. 그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공단에서 날아오는 유해 화학물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울산 석유화학공단 옆에 위치한 이 야암근린공원 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울산의 공해 차단 녹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타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